안녕하세요. 이해 쏙쏙 통일 교육입니다. 오늘은 북한의 문화예술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수업에서는 두 가지 학습 목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북한의 문화예술 정책에 대해 이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목표는 북한의 시기별 문화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수업의 핵심 내용은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북한의 시기별 문화예술 정책입니다. 두 번째는 김일성, 김정일 시기의 문화예술입니다. 세 번째는 김정은 시기의 문화예술입니다. 첫 번째 학습 내용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은 문화예술 정책은 문학예술 정책이라고 칭합니다. 이는 문학과 예술 그리고 문화에 대한 당국의 정책, 행정, 계획을 의미합니다. 북한은 3대 세습 정치체제를 지속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정책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당성, 인민성, 계급성과 전통문화를 사회주의 현실에 맞게 발전시키는 사회주의적 민족문화를 문화의 본질적 특성으로 보고 있다. 이는 김정은 시대에도 이어지고 있으며 비사회주의, 반사회주의 문화에 대한 척결 정책이 보다 강화되고 있다. 이는 외부 문화의 유입을 외부로부터 문화적 침투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북한은 2020년 12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채택하여 외부 사상, 외부 문화 유입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두 번째 내용으로 김일성, 김정일 시기의 문화예술의 실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67년 이전 북한 문학은 프롤레타리아 문학의 비판적 계승과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작품 창작에 초점을 두었다. 1967년 이후부터 주체 문학이 전면화되면서 창작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그 방향은 1930년대 김일성의 항일운동을 중심으로 과거를 해석하고 현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당의 행골로 등의 시와 무성한 해바라기 등의 장편소설이 대표적입니다. 1967년을 기점으로 영화도 항일혁명 문해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김일성이 1930년대 항일운동 시기에 만들었다는 3대 혁명 영화 피바다, 꽃 파는 처녀 한 자위단원의 운명이 제작되었습니다. 음악은 천리마 시대에 맞는 민족음악의 현대화와 혁명적 음악 예술의 창작이 강조되었습니다. 또한 영화 음악 분야도 새롭게 등장하였습니다. 대표작에는 김일성 원수님은 우리의 최고사령관, 천리마 대행진의 노래 등이 있습니다. 미술 분야는 민족적 형식의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는 혁명적인 미술로 발전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주의 혁명투쟁과 사회주의 건설사업은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97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도 선전화 창작 사업은 인민을 교양하기 위한 핵심 사업으로 당 정책을 주제로 하는 작품이 무수히 발표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주체 사상이 등장하면서 민족 체육을 강조하였으며 1950년대 중반부터 민속놀이를 통해 민족주의와 애국주의 사상을 고취시켜 주체 사상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한편 북한은 엘리트 체육에도 관심을 가져 1950년대 중반부터는 각종 국제 스포츠 연맹에 가입하였습니다. 또한 1967년을 기점으로 국방체육을 강화하여 사격, 산악행군 등 군사훈련 성격의 체육 경기 종목을 신설하였습니다. 19만 7080년대는 체제 우월성을 증명하는 선전의 도구로 체육이 적극 활용되었습니다. 문화재는 1960년대 들어와서 김일성 우상화 작업을 위해 문화유산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고자 하였습니다. 당 중앙위원회에 따라 김일성 일가의 혁명사적지와 전적지 조성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하였습니다. 모든 문화, 예술을 김일성의 주체사상, 선전 도구로 적극 활용하였고 이 시기에 동명왕릉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 발굴 작업도 진행되었습니다. 건축 분야는 민족적 형식의 사회주의 이념을 반영한 건축물이 평양 곳곳에 만들어졌습니다. 1960년대에 완공된 평양 대극장이 대표적인데 건축 방식은 전통적인 조선식 지붕을 씌우는 것입니다. 이외 1960년대 대표적인 조형물에는 6.25 전쟁에 사망한 군인들을 추모하는 인민군 열사탑, 6.25 전쟁 당시 중국인민지원군 참전을 기념하는 우이탑, 사회주의 건설을 독려하는 천리마동상이 있습니다. 도시 분야에서는 전쟁이 끝날 무렵 북한은 6.25 전쟁 동안 폐허가 된 평양의 복구 사업을 본격화했습니다. 지방도시 발전을 지원하며 평양의 선택과 집중을 꾀하면서 도시 자체의 역량을 바탕으로 도시를 개발한다는 이른바 주체적 도시화 전략을 내세워 체제 선전을 위한 도시 건설 전략이 보다 강화되었습니다. 김정은 시기에는 성급 문학의 잔영은 거의 사라지고 종래의 주체문해, 주체사실주의 문학으로 복귀하였습니다. 김정일 사망 직후에는 김정일을 추모하는 추모문학이 주를 이루다가
2013년부터는 불의 약속 등 김정은 후계 승계를 합리화하는 작품이 발표되었습니다. 김일성 일화를 추려서 묶은 태양 총소에 빗긴 일화의 세계, 김정일의 업적을 서술한 영화보급의 새 역사 등이 출판되었습니다. 김정은 시대 대표작으로는 경제선동을 주제로 하는 벽곡과 청년들의 적극적인 희생을 다루는 우리집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화 영화로는 고주몽이 18부까지 텔레비전으로 방송되었습니다. 김정은 시대에는 이전 시기보다 해외 합작 영화 제작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김동무는 하늘을 난다는 북한 최초로 영국과 벨기에랑 합작하여 제작한 영화이다. 김정은 시기의 대표 악단은 모란봉악단입니다. 모란봉악단은 2012년 7월 시범 공연에서 아리랑을 경쾌한 리듬으로 연주하였습니다. 미술은 백두혈통을 표상하고 있는 백두산을 소재로 한 미술작품들도 보다 적극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김정은 시대의 체육정책은 전문체육기술 발전, 체육종목기술 과학화 실현, 국가체육기구들과의 협조 강화, 대중체육 활성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문화재는 1994년 4월 채택했던 문화유물보호법을 폐지하고 2012년 8월 문화유산보호법을 채택했습니다. 기존 문화유물보호법에 포함되지 않았던 비물질 문화유산이 보호 대상으로 포함되었습니다. 김정은 시대 문화재정책의 특징과 방향은 문화유산의 범주가 확대된 점, 역사유물과 역사유적의 분류체계를 새롭게 정비한 점, 천연기념물과 명승지를 포괄적으로 민족유산의 범위로 규정한 점, 법제 정비 이후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민족유산 발굴에 적극적이었다는 점이 있습니다.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평양의 건축 및 건설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 사례로 평양역과 평양순환공항, 원산갈마 국제공항의 현대화 사업이 있습니다. 북한은 2012년 김일성 생일 100주년을 맞아 내각 소속 수도건설부를 국방위원회 산하 수도건설사령부로 승격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2012만 2013년 평양 현대화 작업과 주택건설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북한의 문화예술정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수업 시간에 만나요.